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대한민국 통합사회 표준 최적입니다. 학교시험 대비하셔야죠.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통합사회 학교시험 따로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캐스트로 만나 뵙게 됐는데, 왜 그런 거냐. 일단 첫 교육과정이다 보니 2022 개정교육과정의 첫 타자 아닙니까? 지금 첫 타석에 들어갔어.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지를 우린 몰라. 대체로 저렇게 던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교과서도 분리되어서 각 교과서마다 5단원씩 총 10단원.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1학기 땐 통합사회 1, 2학기 땐 통합사회 2를 배울 거니까 1학기 때 교과서를 받아봤어.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야. 첫 번째 통합과학이란다. 통합사회가 왜 등장하게 됐는지, 통합적 관점에 대한 거 막 배우다가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그럼 좀 평이한 얘기 나오다가 2단원 넘어와서 행복의 의미와 기준 하면서 갑자기 사상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야, 이거 뭐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사상가 이야기가 나오면 되게 재밌게 들어요. 와, 이런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서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구나. 혹은 유불도, 이런 종교, 혹은 불교에서는 이걸 행복이라고 하는구나. 야, 이게 부처님 말씀 이런 거구나. 배우다가 갑자기 또 3단원 띵 넘어가니까 이제는 지리여야 지리. 그래서 세계여행 다닌 것 같다가 갑자기 또 윤리 파트가 나오고 정신사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공부하는 것도 처음이지만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처음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부모님도 이걸 지켜보는 과정에 상당히 불안해 하실 거고, 그 다음 한 번만 입장 바꿔 생각해 볼게요. 학교 선생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도 그전에도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있긴 했는데, 그전까지는 9단원 체제였고 교과서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통합사회 1이야? 1학기 동안 통합사회 1을 5단원을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강의를 할까? 그러면서 많이 고민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출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선생님의 욕심을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비록 이 영상은 학교 시험 대비 만점 학습법이지만 선생님은 모든 공부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에너지는요, 그냥 자기가 밥을 많이 챙겨 먹고 에너지바 챙겨 먹고 당 떨어질 때마다 초콜릿 챙겨 먹고 그런다고 에너지가 활활 불타오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1년 선배까지만 하더라도 고1 때 배우는 통합사회는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1학년만 잘 버티고 끝. 그러니까 1학년 때 통합사회를 해서 학교 성적만 챙긴 다음에 난 이거 끝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부가, 야, 내가 이거 어디다 써먹냐? 그래, 1년 동안 잘하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그때 나온 수확물을 그냥 지금 당장 챙겨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3 올라가서도 수능에서도 쓸 거란 말이에요. 수능에서도. 그러니까 더더욱이 정성스럽게 공부를 해두면 이거는 진짜 입시에 끝까지 간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오히려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그냥 1년만 잘 버티자가 아니라 1년 버틴 걸로 수능의 통합사회까지 대비를 하겠다. 실제로 그게 완벽한 대비가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혹은 고3 가서 또 까먹는 게 있다면 다른 강좌와 혹은 다른 교재를 통해서 혹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지는 것도 있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공부를 할 때 에너지를 불태운 그런 느낌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선택이 아닌 필수. 그러니까 이건 어떤 느낌이냐.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걸 해야 되느냐. 어찌 보면 되게 슬퍼지거든요.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해야 돼? 근데 한 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고민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택 과목이면 되게 편할 것 같죠. 여러분 선배들 보세요. 선배들은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지 그 정하는 시간만 가지고도 여러 상담도 필요하고, 실제로 수능 문제지 내려받기 한 다음에 풀어도 보고, 나랑 맞냐 안 맞냐, 강의 한 10강 듣다가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계속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나랑 안 맞으면 딴 거로 갈 수 있어. 그 얘기는 그래, 안 맞으면 더 맞는 걸 찾을 수 있겠구나, 더 좋은 거 아닌가? 막상 이걸 입시로 치른다 그러면 여러분은 되게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얼마나 좋아. 그냥 필수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통합사회 1, 2 전체 10단원을 잘 정리를 해서 수능까지 치르겠다. 근데 이건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게 완전 섞여 있다는 얘기죠. 자, 그만큼 혼자가 이걸 다 분석을 해서 교과서 1, 2 다 펼쳐놓고서
다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신 있는 영역도 있겠죠. 예를 들면 자기가 지리에 자신이 있어. 여기 자신이 있다고 해서 통합사회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전까지 뭐 정치에 관심도 있고 법에 대해서 이미 좀 알고 있는 것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온전하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선택 과목이라면 이게 해결이 되죠. 내가 경제에 자신 있어. 해결이 되겠죠. 근데 이게 다 섞여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통합사회 아닙니까? 그리하여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는 게 무슨 뭐 요즘 보면 선행학습이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막 초등학생들이 미리 배워, 학원 다니면서. 그래서 선행학습이 막 과열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얼마나 빨리 배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내가 한번 들은 채로 학교 수업을 듣겠다.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최적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학교 수업을 들으면 좀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를 최적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셨고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막상요, 자기가 공부를 해보면 내가 모르는 걸 처음 들었을 때 그때도 재미를 느낄 수 있지만 내가 들었던 걸 또 들어. 다른 사람한테. 최적한테 들은 걸 학교 선생님께 들으면 또 다른 재미가 분명 있을 거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통합사회 인강은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이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고르는 거긴 하지만 이제부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하는 조언은, 야, 내가 강사잖아. 내가 선생이잖아. 강의 23년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 말이 절대적으로 옳아. 너 이렇게 해. 이게 아니고 전혀 그런 거랑 상관이 없고, 내가 너라면, 선생님이 여러분과 똑같은 교육과정의 고1이라면 선생님은 전공도 따질 것 같아요. 인강 선생님의 전공, 어떤 공부를 하셨을까? 이제까지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강의를 하셨을까? 교재는 어떨까? 강의 구성은 또 어떤가? 그 다음 그 선생님이 이끌고 있는 연구실은 또 어떤가? 이런 것들을 따질 것 같아요. 재밌는 선생님인가? 말만 재밌게 한다 이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공부의 재미를 심어줄 그런 선생님이 맞나? 모르는 걸 이해시켜주는 건가? 그 다음에 그냥 강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하는 선생님인가? 선생님이라면 진짜 그거를 고민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누구랑 함께 공부할 것인지가 정해지면 첫 공부는 그냥 전문가의 강의를 수강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이건 진짜로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이 통합사회 책을, 뭐 교과서를 받았어. 교과서에 있는 글씨를 읽어 나가면서 문장을 독해하면서 옆에 있는 사진도 보고 뭐 지도도 보고 혹은 거기 있는 자료들도 보면서 여러분도 혼자 공부하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드리는 시간이랑 강의를 듣고 그냥 딱 정리를 해버리는 시간이랑은 효율성 면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10시간 고민할 걸 강의 들으면 2-3시간 만에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첫 공부는 전문가의 강의를 수강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건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다음 두 번째. 학교 수업에서 분명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최적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으니까 다 아는 거야. 문제 푸는 게 뭐 틀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학교 통합사회 시간엔 자야지. 그거 아니고 오히려 내가 들어서 아니까 이제 학교 수업에 집중을 해서 선생님이 어디를 더 강조하고 여기는 좀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가시는지, 혹은 나와 있는 것처럼 교과서뿐만 아니라 어차피 첫 해에는요 진짜 교과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학교 시험은 당연히 교과서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정성스럽게 만드신 부교재, 뭐 자료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챙기셔야 되고 뭐 당연한 겁니다. 중학교 때까지 공부와 고등학교 때의 사회 공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선생님이 믿거든요. 중학교 때랑 비슷한 것도 없진 않을 거예요. 뭐 중학교 때도 중학사회라는 걸 여러분이 공부를 분명 하긴 했을 거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일단 통합사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대한 분량과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갈팡질팡해. 자, 그러다 보니 무언가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게 분명 필요한데 그건 교과서와 학교 선생님의 부교재. 그리고 얘는 꿀팁인데 학교 선생님의 전공 또는 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과목을 가르쳐 왔을까? 우리 통합사회 선생님은 윤리 선생님이셨대. 그럼 당연히 그쪽이 깊어지는 거예요. 지리 선생님이셨대. 지리 엄청 자세하게 설명하시겠죠. 시험 문제도 깊이 있게 출제가 되겠죠. 선생님, 저희 학교 선생님은 정법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통합사회 2 넘어갔을 때 헌법 파트가 되게 깊이 있게 출제가 될 거다. 경제라면 또 경제 파트가.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걸 미리 알면 어디에 조금 더 힘을 주실 건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남을 때 인강을 듣겠다?
이거는 뭐 실제 해본 사람은 압니다. 시간은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시간을 빼두셔야 되죠. 학습 시간표에 인강 수강 시간을 넣어버린다. 선생님이 어떤 상담이든 어떤 제자랑 뭐 어떤 학부모님이랑 얘기를 나눌 때 반드시 이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은근 이런 거를 모르시고 혹은 이런 걸 놓치시고 그냥 진짜 나중에 시간이 나면 뭐 주말에 좀 몰아듣고 그럼 여러분 분명 지치기도 하고요. 인강 듣는 게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뭐 목요일 저녁에 뭐 통합사회 강의를 뭐 두세 강씩 듣겠어. 그 시간을 그냥 넣어버리셔야 돼요. 이게 진짜 꿀팁인데 많은 학생들이 모르기도 하고 아는데도 실천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서 한 2, 3주 정도 선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네 번째, 문제풀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고등학교에 와서 내가 첫 고등학교 공부를 시작했는데 야 그래도 강의도 듣고 뭔가 공부도 했는데 문제를 틀리면 되겠냐.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책 보고 완벽하게 익힌 다음에 문제를 풀겠다? 그거 아니고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익혔으면 과감하게 문제를 푸세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문제 속에서 익혀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냥 도전해 보세요. 원래 문제는요. 공부가 다 된 상태에서 푸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됐을 때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고 내가 이미 완성된 게 무엇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에요. 다 맞히기 위해서 푸는 게 아니라 다 맞히기 위해서 푸는 건 시험이잖아요. 시험. 학교 시험에서는 다 맞춰야 돼요. 학교 시험이 연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습할 때는 아니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습할 때는 자세가 잘 안 나와. 그럼 몇 번이고 그 자세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교정할 수 있는 거고요. 자세가 잘못됐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옆에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 그럼 지켜보는 사람이 문제를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틀리면 네가 이 문제를 온전히 풀도록 하는 실력 자체를 아직은 갖추지 못했구나. 그렇게 좀 깨닫기도 하면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공부에서 절대 문제풀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틀리는 걸 겁내지 마라. 그러면 이젠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많이 풀어야 된다? 그럼 풀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새 교육과정이다 보니 지금 시중에 서점에 통합사회 뭐 기출문제집 뭐 혹은 뭐 통합사회 뭐 어떤 뭐 참고서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실려있는 문제들도 선생님이 다 봤어요.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선생님은 실제로 교과서라든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심지어 여러 인강 선생님들의 책을 진짜 다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다 사봐요. 사서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이 책이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건 좀 아쉽구나. 그러면 다음에 선생님이 교재 만들 때 그걸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거든요. 선생님이 선생님 교재만 보면 이게 진짜 좋은 책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책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 우리가 책을 꽤나 열심히 잘 만들었구나. 그 생각이 들도록 하는 건 비교해봐야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비교한다기보다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한 두세 권 정도는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완자 10끝 완자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도 문제가 꽤나 실려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의 강의 중에 자이스토리 강의가 있어요. 거기 문제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정도의 교재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풀어주기 시작하면 틀릴 때 틀린다 하더라도 내가 왜 틀렸는지도 알게 되고 어디가 부족한지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을 뭐 구입을 해서 푸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풀지도 못하는데 책만 많이 사라 이런 뜻이 아니라 풀 수 있다면 많이 풀어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중간고사 선생님 저 망했는데 어떡해요? 기말고사 포기하시면 안 되죠. 어차피 중간고사가 예를 들면 통합사회 원 가지고 절반 뭐 한 3단원 중반부까지 혹은 3단원까지 시험에 나왔다고 칩시다. 그때 약간의 아쉬운 성적을 얻었다. 근데 4, 5단원은 또 다른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걸 몰라도 4, 5단원의 내용을 분명 익힐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영역이 다양한 만큼 이거를 알아야만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영역이 그만큼 구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망쳤다고 해서 기말고사 포기하지 마시고 또는 반대로 중간고사에 꽤나 좋은 점수 받았어. 그러면 다음은 꼭 자기 성적이 나와야 된다. 아니고요. 다른 주제다 보니까 또 그만큼 중간고사 때 잘 봤다고 기말고사 때 방심하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중간고사 망쳤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중간고사 잘 봤다고 또 나태해지지도 말자.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또 선생님이 너라면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1, 2에 교과서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도 절대 안 버릴 겁니다. 내가 너라면. 왜 안 버릴 거냐?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첫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 아니, 수능이 어떻게 나올 거냐? 발표는 됐잖아요. 25문제를 40분 동안 풀어. 근데 1단원부터 5단원,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 1단원부터 5단원이니까 총 10개 단원이라고 할게요. 10개 단원에서 25문제를 내는데 어디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수능은 진짜 어떻게 주제가 묶일지도 아무도 몰라. 선생님은 대체로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는 이유는 나중엔 자료가 부족해지진 않을 텐데 여러분이 고3 가서 그때 1학년 때 봤던 그 감성 그대로의 학교 선생님의 부교재와 교과서가 있으면 마음이 되게 든든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의 이 흔적들이 남아있다면 선생님이 왜 그거를 상상해 보냐? 성장했다는 느낌도 들 거예요. 1학년 때는 만약에 교과서에 막 밑줄 그어져 있고 별표 치고 심지어 잘 모르니까 물음표가 돼 있는 걸 3학년 정도 나이를 딱 먹고 다시 보니까 야, 내가 2년 전에 처음에 통합사회 공부할 땐 참 귀염둥이였구나. 야, 내가 이걸 몰라서 물음표를 쳤었네. 지금은 알게 되면 여러분이 성장해 왔다는 것에 증거가 되니까 절대 자료 버리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길게 보면서 멀리 보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영상이 학교 시험 대비의 만점학습법이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수능까지 멀리 보기를 우리 제자들은 좀 더 길게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 준비해봤고요. 우리 연구실은요.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응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조교들도 응원합니다. 선생님도 응원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막상 보면 응원합니다라는 말보다는 뭔가 여러분한테 계속 주문을 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저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리고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최적의 강의를 들었을 때 이게 효율적으로 공부가 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혼신을 다해 강의하겠다. 그리고 1등급과 만점을 진심을 다해 응원한다는 건 좋은 강의와 좋은 교재로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 자, 좀 더 힘내주길 바라고요. 아까 선행학습이라고 했던 거 좀 미리 준비하자. 학교 수업에 충실하자. 부교재, 교과서 싹 다 보고 선생님이 진행하는 강의에 해당하는 그 교과서, 지약사와 비상, 그 다음 선생님 강의와 교재도 잘 활용해 주신다면 이게 두고두고 쓸모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한번 설명할 때 그냥 잠깐 듣고 사라지도록 설명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공부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기억에 상당히 오래 남지 않을까. 이때 말하는 운명적 본 강의는 모르죠. 뭐 10끝 완자 강의가 될 수도 있고 단끝 자이스토리 강의가 될 수도 있고 뭐 비상 혹은 지약사 교과서 토파보기 강의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강의에서든지 여러분의 만점과 1등급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열심히 풀어서 다 아는 것, 야 이거 뭐 준비한 거 다 나오네, 이 느낌으로 만점을 딱 찍고 자신감을 얻길 바라면서 마음의 평화와 평온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